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기출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드릴 건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야 후회할 만한 그런 지점들을 짚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수특 수원 지문도 좀 찍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정시 컨설팅 영상도 이제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특 수완을 연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간구하고 계시는 게 기출문제를 이 시점에서 복습을 잘 안 해요. 이전에 많이 했고 내가 이걸 보기만 보면 정답이 다 기억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출문제 복습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수능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출된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기출된 지문에서 나오는 개념어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출제위원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출지문을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출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어 있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개념어에 대해서는 정의를 다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그 기출된 지문에서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자, 비밀을 하나 공개를 하자면 올해 사회 영역에서는 법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뭐랄까요? 그 배팅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017학년도부터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 사실은 2014학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법 지문이 6구 수능 중에 하나는 매년 나왔어요. 계속. 여기 보세요. 2017에 수능 보험 나왔죠. 보험이 나왔고 2019에서는 6월하고 수능에 나왔어요. 그리고 2020에서는 9월 달에 점유 개정 이거 나왔고 수능에서는 물론 경제 복합 지문이긴 하지만 국제법 개념이 얽혀 있다라는 점에서 법 지문이 나왔어요. 제가 우기는 거 아니죠. 그리고 2021 6월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과 디지털세 이런 지문이 나왔었고요. 9월 달에는 행정입법, 수능에는 이제 예약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 때는 베카리아의 형벌론 나왔고 2023 올해 9월에는 유류분권 행사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지문은 반드시 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특 수원 공부해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도 법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히스토리를 써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9월 같은 경우도 유류분권이 EBS랑 연계가 됐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지문, 만약에 수능에 법지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써놓은 기출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어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201406A 시험을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 지문이 나왔었고요. 2016 6월달 AB를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손해보험이 있죠. 손해보험이 있고 그리고 이 손해보험은 평가원 기출 중에 어디 나와 있다? 보험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접점이 많은 지문은 엮여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팁을 하나 드립니다. 현강에서는 제가 예상 지문하고 문제를 여러 개 자작으로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초고난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위에 제가 언급한 지문들,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언급한 지문들을 꼭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하는 친구들은 정답이 떠오른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공정한 보험이란 여기에 대해서 탁 튀어나오는 친구들은 제대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공정한 보험이란 했을 때 그게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기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2017 보험 지문에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공정한 보험이란 뭐냐? 사고 발생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디서? 2017 수능에서 이 개념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보험 지문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이 공정한 보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기출을 이렇게 꼼꼼하게 본 친구들과 안 본 친구들 간의 차이는 굉장히 클 테고,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놓친다라는 게 아주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꼭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점유 개정하고 선의 취득이에요. 선의 취득.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하고 얽혀서 나오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형광생들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점유 개정하고 선의 취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쓰인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권 채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법에서의 채권 채무하고 경제에서의 채권 채무가 달라요. 지금 이 영상을 1, 2등급들도 보시겠지만 3, 4, 5, 6등급 친구들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3등급에서 6등급 정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강의에서 볼 때는 3에서 6등급 친구들은 이런 걸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두셔야 되고 법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경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증 책임이란 무엇이냐? 화법과 작문하는 친구들은 이제 알 텐데 그게 이제 보험 쪽으로 오면 조금 다르게 쓰여요. 예, 그리고 보험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 요런 부분으로 오면은 또 다르게 사용이 되니까 조금 다르게 사용되니까 정리해 보시고 손해보험 여러분 손해보험 그죠? 느낌이 좀 오시죠? 손해보험 수능 완성에도 있잖아요. 손해보험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탁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골 표시해놨잖아요. 해골 표시. 요즘 트렌드에서는 뭐다? 위 개념어의 정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어떨 때 이미 기출된 지문에서 언급이 된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겠지만 기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뒤통수를 딱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의 설명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후순위로 두지 마시고 꼭 이게 해야 할 일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꼭 포함을 시켜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답 보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개념어 중심으로 정리해서 챙겨 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른바 기출의 배경 지식화를 하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정말 실전적인 꿀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